네, 제116회 세무회계급 세법 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객관식 1번입니다. 1번 국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걸 말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징수하는 것을 원천징수라 부릅니다. 2번 보증인은 납세자의 국세 강제징수비 납부를 보증하는 자. 이거를 우리 세법상 보증인이라 부르고요. 3번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4번 가산금이란 세법에 따라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세입니다. 세법을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죠.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각종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다양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세법을 위반하면 페널티 성격으로 추가하여 걷는 겁니다.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2번 서류 송달하는 경우 송달의 효력.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중요하고요. 송달, 효력, 받는 쪽이면 도달주에 따릅니다. 서류의 송달은 도달주입니다. 즉 납세자가 받는 걸 말하죠. 이거는 도달주입니다. 따라서 교부송달은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할 때, 직접 받을 때, 공시송달은 14일에 경고할 때, 전자송달은 입력될 때. 정답은 2번입니다.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이 아니고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날짜, 도달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답 2번이죠.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은 납세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거, 송달은 도달주의, 제출하는 거는 도장 날짜가 찍힌 날, 이때 정당하게 신고한 거로 됩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다음 같은 사례에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은 갑은 A 부동산을 병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양도하고 그 소득은 갑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세무서장은 A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병에게 했습니다. 자, 실질 과세 원칙이죠. 실질. 귀속에 대한 실질 과세 원칙을 근거로 병이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갑이 납세의무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병은 내게 아니라 실제 명의자는 나지만 실질 주인은 갑이다. 그래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A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갑 거다라고 실질 과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국세기본법상 세목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옳지 않은 것. 1번 기간 과세되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날 때. 2번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 사망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정답은 3번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취득할 때, 즉 증여받을 때가 성립시기죠. 정답 3번입니다. 5번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 중단이 있고 정지사유가 있습니다.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되고요. 중단은 앞에 거 전부 소멸. 새로 5년이 계산되는 걸 말합니다. 2번의 납부고지, 3번 독촉, 압류는 중단사유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연부연납. 이 연부연납 기간만 정지되고요. 6번 2차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청산법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자는 청산인 또는 자녀 재산을 분배받은 자, 분배받거나 인도한 자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한도 없이 2차 납세 의무를 진다. 아니죠. 본인 지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도로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기준 과점주의에 대해서는 법인의 2차 납세는 부담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사업 양도와 관련된 2차 납세 의무의 경우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7번. 2024년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신고했다면 신고일인데, 과소 신고했다면 신고일인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무신고하여 세무서가 결정한 거죠. 이때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 이때가 법정기일이고요. 자, 법정기일 25년 2월 28일입니다. 자, 채권이 갑에 대한 채권이 다음 같을 때 소득세 우선순위는 우선 강제징수비가 가장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3개월 임금 채권이죠. 자, 그 다음에 우선 드는 게 소득세하고 담보채권 설정일인데, 담보채권 설정일이 24년 4월 20일이니까 담보채권이 우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세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8번.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1번. 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때는 어쩔 수가 없죠. 가산세 감면이 있습니다. 2번.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 이 부분도 혜택 감면을 줘야 됩니다. 3번.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감안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경정한 것을 미리 알고, 즉 세무조사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사는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디테일한 문제인데, 세금을 물납했어요. 자, 가령 우리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이 없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물납이 가능합니다. 즉 현물로 세금을 낸다는 거죠. 혹시 물납했는데 상속세 고지가 잘못되어서 다시 환급해주면 이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세금 낸 것도 재산으로 냈기 때문에, 현물로 냈기 때문에 환급도 물납재산으로 현물로 환급해야 되고요. 혹시 근데 이제 물납재산이 매각됐습니다. 국가가 물납으로 세금을 받아서 처분해서 현금했다면 이때는 물납재산으로 환급을 해줄 수가 없겠죠. 현금으로 해야 돼, 금전으로 해야 되고요. 4번.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그 물납재산을 유지 관리하여 치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물납재산 환급 시에는 국세 환급 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10번. 불복 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가 아닌 것. 각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각이 있죠. 그 다음에 인용이 있습니다. 자, 인용은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주는 경우, 심사해 보니까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 기각은 심사해 보니까 납세자의 요청이 잘못된 거다. 납세자의 주장이 틀린 거고 국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각하는 처음부터 자격이 미달되는 겁니다. 심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처음부터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각하 결정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1번 문제도 우리 정규 교재는 자세한 내용, 세부 내용은 없지만 이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서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3억입니다. 3억. 3억 이하인 경우로서 장부 기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3억이고요. 2번.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 결정에 있어서 과세표준과세액이 확정되는 세무기인 경우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세무조사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부가제도, 상속세, 증여세. 3번.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성실대로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할 수 있다. 주로 대기업들은 정기 세무조사합니다. 자, 4번. 그리고 정기 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는 객관적으로 한다. 큰 대기업은 계속 하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세무조사할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객관성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소득세법 과세기간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소득세는 사업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이배, 사근연기, 퇴직, 양도. 그래서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혹시 사망했다. 사망일까지고요. 그리고 혹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다. 그러면 출국일까지를 거주자의 납세 기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신규 사업자 1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소득 외에 다양한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개시일과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구고요. 13번.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국내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무조건 종합과세고요. 정답 1번입니다. 직장공제 초과반환금, 비실명 배당소득, 법원 보강 이자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 2천만 원 여부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수입식이 옳지 않은 것. 1번. 무규명 주식이익이나 배당은 실제 지급을 받은 날. 그때가 수입식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잉여금 처분은 잉여금 처분 결일. 출자 공동사업장은 과세현 종료일.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은 결산 확정일이 수입식이 기속식입니다. 15번.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항상 우리 소득세법 사업소득은 법인세법을 대부분 준용하기 때문에 법인세법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1번. 사업자가 재화나 용료를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이 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사업자가 받는 연체료. 근데 매상매출금이나 매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자, 이 소비대차에 대한 의미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A가 B에게 공급했습니다. 공급자고요. 공급받는 자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 있어요. 매출 채권이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12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따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제 너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 12월 30일 후에는 더 이상 채권이 아니라 빌려준 거다.
돈을 빌려준 거다. 이게 소비대출 전환입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겠죠. 그 후에 연체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총수익 금액 산입하지 않습니다. 3번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에 지급한 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4번 벌금, 과태료, 필요경비 불산입. 정답은 3번, 2번입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생산한 물품을 자기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6번 옳지 않는 것. 주택임대소득 자주 출제되죠. 원래 1주택자 월세 받는 거는 비과세, 고가주택이 아니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이 아니면 비과세인데 1주택자를 하더라도 고가주택이거나 국외에 소재한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2번 2주택을 소유하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보증금은 비과세, 과세 제외. 그런데 2주택을 소유해서 월세를 받는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신고하거나 또는 다른 소득값을 하여 오리지널 종합소득세로 종합과세하거나 선택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아니죠. 분리과세 신고, 별도로 5월달에 신고하는 분리과세. 정답 2번입니다. 3번의 기준시가 12억 초과 과세 예상이고요. 4번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선정할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즉 주택을 말하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합니다. 즉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숙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거죠. 주택이 아니니까 사업과 관련된 거로 보겠다는 겁니다. 17번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20만 원 이하 식대는 비과세인데 급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됩니다. 사내 급식을 제공받지 않으면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 근데 급식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과세.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우리 현역 병인 병장급여 비과세입니다. 3번 휴가비나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이런 급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4번 이런 근로자는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합니다.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 18번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한다.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와 실제 소유된 경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기타 소득으로 간주했고요. 1600. 원래는 의제 필요 경비가 되죠. 160. 자, 근데 실제 지출한 경비가 더 많으면 실제 지출한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선택 가능하죠. 자, 원칙은 실제 지출한 경비인데 혹시 없거나 또는 60%에 미달하면 요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대원칙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니까 이게 더 유리하죠. 이거보다 이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600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이니까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19번 공동사업에 대한 사업 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 해당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하러 배워 공동사업장별로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계산하고 그 다음 손익분배 비율로 안분하는 거죠. 2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도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공동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의 동일소득 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한다. 결손금도 전체 기준으로 마이너스 1억이었다면 손익분배 비율로 각자 결손금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 종합소득 계산. 3번 공동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업 업무 추진 한도액, 일반 기부금 한도액은 공동사업에 출자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계산이 아니고요. 전체 사업장별로. 앞에서 우리 총수익, 총비용,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하는 겁니다. 4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전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장 기준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안분한다는 겁니다.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배우자는 연령 요건 고려하지 않고 소득금액 고려하는데 은행 이자 500만 원만 있으니까 2천만 원 이하로 분류과세로 종결, 종합소득금액은 제로. 2번 그래서 100만 원 이하니까 요건 충족합니다. 2번 모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있는데 총 급여가 6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하면 관계없는데 500만 원 초과니까 소득 요건 충족하지 못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3번 자, 부친은 나이 요건 충족, 주거 형편상 별거 충족, 일시로 받은 기타 소득이 150만 원인데 연간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으니까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2번, 4번 아들인데 장애인이고 나이 요건 고려하지 않고요. 소득 금액 없으니까 요건 충족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1번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우리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만.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또는 이제 사학연금, 공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소득 공제 가능합니다. 3번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받는 경우에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정에 발생한 이자 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건강보험료 특별공제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하다. 청약,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액. 22번 의료비 세액공제. 우리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국외 거는 불가입니다. 국외 사는 거 불가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시력 보정용 안경 1인당 50만 원 이내. 3번 산후조리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 금액, 의료비 공제 대상이고요. 4번 장애인 보장구를 임차 유출한 비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9번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 1번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를 행하면 하나의 재산권으로 인정받고 재산권 양도로 대상입니다. 2번 기계장치 양도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3번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기타 소득이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 대상이고요. 4번 미등기 건물 양도세 과세상이고 굉장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70%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불가. 24번 과세 방법에 대한 규정을 옳지 않은 것. 1번 비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버님이 5월 7일 날 사망했어요. 은행 예금, 이때는 아빠 소득이고요. 아들이 상속받았습니다. 이때 이자 소득은 아들의 소득이죠.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그 다음 날부터 12월 30일까지 이자는 아들 거. 2번 수시 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때는 확정신고 안 해도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분리과세이자, 분리과세연금, 분리과세 기타 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어차피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이니까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이런 계산 프로세스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우리 부동산 매매업자 예정신고 2개월이죠. 부동산 매매업자의 예정신고 2개월. 일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네, 25번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아니죠. 25%. 2번 알선수재, 배임수재, 뇌물은 원천징수를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 수정신고했다면 수정신고일이 원천징수 시기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 원래 반기별 납부 신청은 직전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일 때 가능한데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 인원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 3번하고 보기 4번이 좀 까다로운 좀 지역적인 내용인데 이것도 기출문제 통해서 이런 내용 자체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6회 세무의 기급 세법 2부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